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부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전황, 이 시큐리티 뉴스를 신의균의 군사TV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 군사TV에서 해드리고 있었던 디펜스 브리핑 등은 이 국방TV로 이렇게 체인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코리아의 이해할 수 없는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계속 이 군사TV도 우크라이나 전황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 키우에 대한 동서쪽에서 북동쪽, 북서쪽에서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대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우폴 남쪽이죠. 이쪽에서도 정말 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밤, 오늘 새벽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거기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키우 쪽도 굉장한 부대를 동원해서, 이 부대에 있던 편제상으로는 4개 군단급을 동원해서 수도 키우를 때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군이 황당한 패배를 하고 있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알려드립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자, 3월 21일 전황인데요. 일단 주요 전과를 보면 어제보다 러시아군의 병력을 한 300명 정도 우크라이나가 더 살상을 시켰고요. 전차는 22대를 격파를 했습니다. 장갑 차량은 70대를 격파를 했고요. 야포는 16문을 격파를 했고, 대공무기 1문 격파를 했고, 항공기는 6대를 격추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밝힌 그들의 전과입니다. 정말 뭐 전차가 한 500대가량 격파가 됐는데, 야, 이러고 러시아군이 앞으로 재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여기에 동원된 전차는 전부 1성급 전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500대나 격파가 됐다. 정말 뭐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고 있는 러시아군인데요. 아무튼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 이렇게 전황들을 보시면 남쪽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키우 동쪽을 이렇게 보시면 뭔가가 좀 다릅니다. 어제는 이 수미 쪽에서 화살표가 이만큼 쭉쭉 뻗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다 잘려버렸죠. 그래서 노란색에서 약간의 주황색으로 좀 바뀐, 조금 짙은 노란색으로 바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남쪽에 미콜라이우 이 부분의 앞부분, 그리고 헤르손 이 북쪽 부분, 여기도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이 러시아군이 굉장한 공세를 펴고 있었던 곳인데, 여기 지금 대부분 다 사라지고 조금 짙은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 조금 짙은 노란색은 오늘부터 지금 표시되기 시작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러시아군이 눈에 띈다, 그러나 점령지역은 아니다 라는 정도. 그래서 이 수미에서 오는 이 병력, 여기가 저는 특히 좀 놀라운데요. 수미, 여기는 기갑군단이 수미를 담당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기계화 보병군 또는 연합군인데, 이 수미에 들어온 이 부대들은 14개의 BTG 기갑 부대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뭐 전차로 다 돼 있는 이런 부대가 가장 주력 부대인데, 여기가 이렇게 형편없이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방어를 잘하고 있는가, 특히 이 키우 동쪽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이지움의 점령을 포기를 했고, 세베르스키 도네츠크강 측면 우회를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르키우 남쪽에 대해서는 뭔가 러시아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안 움직이고 있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헤르손에서 그리프리 방면의 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도 여의치 않다 라고 우크라이나는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니진에서 플리프, 니진, 여기 이제 니진인데요. 여기서 이 밑으로 필리핀 쪽으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급선을 우크라이나군이 차단해서 이 지역에 러시아군이 완전히 고립되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화살표들이 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짙은 노란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보급선이 다 차단됐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병력들이 포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동북부 보급선 차단 작전에 대규모 예비군 병력을 투입해서 이 키우 동북부 지역에 있는 이 러시아군에 대한 고립을 아주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 브로바리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기갑 부대들이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지금 키우 쪽에서 들어온 쪽으로 지뢰를 매설하고 있어요.
그 말은 키이우를 공격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공격 부대가 지뢰를 매설하는 건 뭡니까? 공격 포기하고 역습을 지금 막아내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키이우 때리러 들어간 이 브로바리 지역의 러시아군이 오히려 키이우 쪽에서 들어오는 그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비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SNS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그 구원군들하고 연결이 될 때까지 좀 버틴다. 뭐 이런 전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북쪽은 그나마 우크라이나군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미콜라이우 이 지역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리우폴 쪽에서 워낙 러시아가 강력한 전력을 투입해서 마리우폴을 때리고 마리우폴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몇 시간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가 동부 군강구에서 끌어온 병력을 총동원해 키이우에 대한 대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만 무려 3개 연합군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무차별 포격에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되어 나흘 넘게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공세가 도무지 주춤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부차에 이어 키이우 서부 부조바까지 러시아군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세는 벨라루스 지역에서 전열을 재정비한 제29연합군, 제35연합군, 제36연합군 등이 주축이 됐는데요. 3개 연합군이 직접 전선에 투입한 대대 전술단의 숫자만 해도 무려 17개, 지원병력까지 2만여 명에 달하는 대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벨라루스 지역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물론 지대지 미사일과 대구경 다련장 로켓, 심지어 토스-1A 브라티노 열압력탄과 같은 강력한 화력의 지원을 받으며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점점 방어선이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 투입했던 부대들을 대부분 소진하고 동부 군강구, 즉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지상군 병력을 대거 차출했습니다. 이번 공세에 투입된 제29연합군과 제35연합군, 36연합군 모두 동부 군강구 소속인데요. 특히 제29연합군은 지난 3월 11일 사령관인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소장이 전사하고 부대 자체가 증발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벨라루스로 후퇴했다가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 2차 공세의 실패를 교훈 삼아 도로를 장악해 보급로를 확보하고 엄청난 화력 지원을 받으며 서부 키이우 방어선 돌파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이번 공세는 지난 20일 밤에만 러시아군 연대장급 지휘관 3명이 전사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리우폴과 마찬가지로 키이우에도 열압력탄을 비롯한 금지된 무기들이 대거 투입돼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민간인들을 전장터로 끌어들여 닥치는 대로 희생시키는 이 자들, 인간이 만든 국제법은 차치하고서라도 도대체 이 엄청난 죄악의 죄값을 저승에서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쪽 이르핀 쪽에서 엄청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여기에 무려 3개 군단급이 동원되었다. 물론 29연합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완전히 그냥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벨라루스 쪽으로 들어가서 부대를 재정비했는데 그래봐야 지금 2개 BTG 즉 2개 대대 전술단밖에 없을 정도로 이 군단급인데 그밖에 안 남은 거죠. 29 전술단 2개 대대 전술단 포함해서 뭐 3개 군단급인데 어쨌든 현재로는 그 정도로 많이 지금 투입을 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황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작전도인데요. 지금 수도 키이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키이우를 중심으로 서쪽에 보시다시피 29CA 연합군 2개 BTG 그리고 35연합군 8개 대대전술단 36연합군 7개 대대전술단 이렇게 해서 총 17개 대대전술단이 키이우 서쪽 북쪽을 때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키이우 동북쪽으로는 41연합군이 10개 대대전술단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가 제일 잘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북동쪽에서 그 제2연합군인데 이 제2연합군의 세력이 아주 많아요. 이 제2연합군이 12개 대대 전술단인데 이게 이제 들어와서 니진 쪽으로 들어오는데 니진에서 지금 스탑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제1 기갑군단입니다. 여기 기갑군단 14개 대대 전술단인데 이게 수미를 통해서
키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그냥 중간에 잘려서 완전히 뭐 그냥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르키우 쪽으로 들어가는 부대는 제6연합군인데 여기도 12개 대대 전술단이 하르키우를 때리고 있지만 이것도 예의치 않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때리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뭔가 부대를 준비를 한 것은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8개 대대, 그리고 7개 대대, 또 10개 대대, 그리고 12개 대대, 또 14개 대대, 이렇게가 이제 수도 키우를 때리는 양 사방에서 지금 때리는 그 부대들인데, 그렇게 해봐야 뭐 한 6개 사단, 5개 사단, 우리 대대는 한 400명이지만 여기는 한 1000명 되니까 그거는 좀 더 많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가지고 4,500만 인구의 수도를 때릴 수 있다?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애초에 러시아가 계산을 너무 잘못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황도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동영상을 만드는 중에 뭐 저희들은 SNS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 계속 보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왔는데, 아마도 오후에 제가 또 시큐리티 뉴스 전황을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뒤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예비 부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키우를 중심으로 이 서쪽을 완전히 지금 러시아가 다 장악하고, 이 M06 도로를 완전히 지금 뭐 러시아가 남쪽까지 06번 도로를 전부 장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이르핀 이쪽을 지금 뭐 사정없이 때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이르핀 쪽에서 키우로 들어오는 모든 교량과 철교 다 끊어버렸어요. 왜냐, 이제 도하를 예의치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르핀을 마지막 어떤 방어선을 치고 싸우고 있는 중에 러시아군이 이 정도로 장악을 했지만, 이 배후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예비 부대들이 출현했다라는 보고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여러분들께는 그 예비 부대들이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결과를, 또 어떤 상당한 성과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오후에 이 서쪽에 나타난 우크라이나군 예비부대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려드리는, 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보시다시피 키우 시내로 어마어마한 폭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키우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래도 낙관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키우 동쪽 보겠습니다. 키우 서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공세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동부 반면 공세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차 공세 때 브로바리에서 괴멸되었던 러시아 부대가 전력을 재정비하고 다시 투입되었다가 또 괴멸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키우 동북부 전선에서 러시아군 제41연합군의 3차 공세 선봉에 섰던 제6전차 연대를 또다시 격파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21일 전해왔습니다. 러시아 중앙군관구의 핵심 부대인 제90 근위 전차 사단 중에서도 최정예로 손꼽히는 제6 근위 르조프 전차 연대는 이번 전쟁 기간 중에 키우 동부 지역을 공략하는 임무를 맡았었는데요. 지난 3월 10일 키우 동부 외곽 마을인 브로바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보병, 전차, 포병, 즉 보전포 협동 매복에 걸려 연대장 안드레이 자카로프 대령이 전사하는 등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패주한 바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T-72B3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하지만 지난 10일 전투에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면서 패퇴한 후에 체르니우 북부 지역에서 T-80 계열 전차를 다시 보급받아 부대를 재편성했는데요. 새 전차와 병력으로 재편성되어 투입된 이 전투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실상 또 괴멸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키우 동북부 외곽에서 러시아군 제6 전차 연대를 사실상 전멸시켰다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투에서 극히 희귀한 모델인 T-86K 지휘 전차를 비롯해 다수의 T-82U 전차를 노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이들의 보급로를 집요하게 공격해 사흘 이상 고립시킨 뒤 집중 공격을 가해서 승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같은 전장에서
두 번이나 전멸당한 제6전차연대, 이제 부대 이름에서 근위라는 칭호는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키우 동북부 브로발이죠. 여러분들 뭐 이거 동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보병의 매복, 그리고 전차포 사격, 포병의 곡사 사격, 완전히 그냥 유린당한 이 부대. 그래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던 이 연대장이 전사했죠. 그리고는 이제 폐주했는데, 그리고는 북쪽으로 가서 전력을 재정비하고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차 깨진 거 이제 이런 걸 T-80 전차, 원래 여기 T-72 전차인데 T-80 전차로 보충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부대 편성해서 다시 내려왔는데 또 박살난 겁니다. 물론 연대장은 바뀌었죠. 아무리 연대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 번 당한 걸 또 같은 방법으로 또 당하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뭐 각계 격파당하고 있습니다. 평원 지역에서. 지난번에 마을에서 격파당했는데 이번에는 평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이 대전차 보병의 매복, 그리고 포병의 사격, 그리고 그것을 촬영하는 드론, 뭐 똑같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또다시 괴멸적인 피해를 당했다 라고 밝혀졌고요. 그리고 보시면 테티아나 코르노볼이라는 여성인데 전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한 번 초선인데 재선에는 실패했고 지금은 야인이죠. 1979년생이랍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조프 대대의 전사고, 그런데 이번 그 전쟁에서 전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선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말단 전투원으로 참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대전차 보병 교육을 받고 스키프, 우크라이나제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우리 한국이 쓰는 토우라고 하는 그 대전차 미사일처럼 눈으로 보고 끝까지 유도하는 이 시선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인데 상당히 위력이 좋다고 합니다. 이 스키프 대전차 미사일 운용 교육을 받고 말단 대전차 보병으로 지금 뛰고 있는 79년생 여성인데 자기가 지금 러시아군 전차 이걸 지금 격파를 시켰다라고 지금 인증샷을 올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켜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키우의 동북쪽에서는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우위에 있고, 서쪽이 지금 뭐 세계 군단급을 동원해서 러시아가 때리고 있지만 제가 아까 힌트를 또 예고편을 살짝 드렸던 것처럼 그 배후에 우크라이나군 예비대가 지금 출현했다. 그 출현에 대한 결과, 전투 결과는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기대됩니다. 한 개 연대 조금 넘는 병력으로 4주 가까이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던 마리우폴이 결국 함락될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일주일간 모은 2개의 납군, 무려 14개 대대 전술단을 투입했고, 현지 시각 3월 21일 오전 8시에 마리우폴 시내 중심부에 러시아군이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3월 21일 밤 12시까지 마리우폴에 남아있는 모든 저항 세력의 무장 해제와 항복을 요구한 가운데 마리우폴 곳곳에서 절망적인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최후 통첩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 3월 22일 우크라이나 측에 3월 21일 밤 12시까지 마리우폴 방어병력의 항복과 무장 해제, 인도주의 회랑으로의 탈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에서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경찰, 민병조직, 그리고 악명 높은 아조프 연대가 계속해서 저항을 이어갈 경우에 포로로 잡더라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군사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들을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에 해군 육전대 병력을 중심으로 재편성된 제58연합군을 남부 방면에서 또 돈바스 지역의 민병조직과 러시아 정규군으로 구성된 제8연합군 등 14개 대대 전술단을 투입해 지난 일주일간 마리우폴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요. 지난주 북부 포위망 일부가 뚫리면서 희망이 보이는 듯 했던 마리우폴 방어전은 러시아의 엄청난 화력 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잠시 돌파에 성공했던 북부 회랑에 러시아가 제1군단 병력을 투입해 저지에 나서면서 마리우폴에 대한 구원을 포기한 상태인데요. 마리우폴 방어병력은 항복하더라도 목숨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지역에서의 인명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말 뭐 이 마리우폴 시내가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지금 박살이 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도 아조프 연대 그 군인들은 자신이 뭐 이렇게 해서 시내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 특수부대 장병 군인을 사살했다. 그리고 그 트럭을 박살냈다라고 인증샷 올리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뭐 여기 그 아조프 연대의 장병들만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아조프 연대로 인해서 러시아는 전쟁의 명분을 지금 계속 끌고 있죠. 이들이 네오나치즘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에 대한 엄청난 잔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지금 이 특수작전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제공한 게 바로 아조프 연대인데, 제가 뭐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죠. 지금 이 공개된 이런 SNS를 통해서 제가 보는 그런 사진들을 올려드릴 수 없는데, 정말 야, 이건 진짜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아조프 연대 이 군인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러시아군이 아조프 연대를 보면 이건 뭐 어떤 그 철천지 원수를 대하듯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잔악한 짓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런 사진을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짓을 했다고 또 자랑하고 또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알겠죠. 도네츠크 군사법정에 서면 당연히 사형이 선고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선고되기 전에 고문이 있을 것이고, 그럴 바에야 잡혀도 죽고 지금 여기서도 죽고 할 바에야 싸우다 죽자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뭐 가로세로 한 5km 이내의 박스에 지금 아조프 연대가 방어선을 치고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박스를 러시아가 다 장악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큰 희생이 따를 것이다. 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가지 중심 주택가에 벌써 러시아 장갑차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진출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마리우폴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하면은, 일단 크림반도는 여기 케르치 대교를 통해서 러시아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병력을 보충받습니다. 그래서 58연합군의 6개 대대 전술단이 이 마리우폴 배후를 치고 있고,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들어간 49연합군은 미콜라이오를 쳤지만 여기는 지금 뭐 헤르손까지는 진격했으나 미콜라이오에서는 뭐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58연합군 그리고 이제 다시 이쪽 러시아에서 들어간 8연합군의 8개 대대 전술단, 이렇게가 양쪽에서 지금 때리고 있고, 또 여기 베르간스크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 러시아에서 아조프해를 건너서 완전히 그냥 아예 물자를 하역하고 있습니다. 큰 상선들 동원해가지고 물자를 하역하고 장갑차 내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부대가, 러시아군의 증원 부대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증원되고 있으니, 아조프 연대 한 개 가지고 도시를 막는 것은 이제는 거의 뭐 중과부적이다. 그리고 이 북쪽에서 그 우크라이나군이 구원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반군이죠. 1군단이 이렇게 중간에 배후를 막아서고 있고, 이 1군단 때문에 지금 이 구원군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포기를 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까지 계속 진행될지 알 수가 없고, 아무튼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 업데이트되는 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신은균의 군사TV,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